지역 시사 흐름의 맥을 경남 도민일보가 날로 전해드립니다. 빠바빠빠빠 맥도날드. 경남 도민일보가 만드는 지역 친근 시사방송 오디오 맥도날드 시작합니다. 저는 경남 도민일보 뉴미디어부 최환석입니다. 예, 손유진입니다. 이승환입니다. 두 분 모두 반려동물 키우죠? 네, 저 고양이 한 마리 키우고 있습니다. 예, 고양이 2마리 키우고 있습니다. 네. 키워보면 어떻습니까? 저는 개만 어릴 때 키워봐가지고 예. 1호기부터 좀 저는 그 동물 키우는 거 자체 별로 좋아하지 않고 네네네. 지금도 뭐 썩 그렇게 애정을 갖고 키우고 그런 건 아닌데 네네. 이제 아이가 혼자 크다 보니까는 좀 그런 거 되게 키우고 싶어 해가지고 네네. 어렸을 때 이제 뭐 약속도 하고 한 게 있어서 네네네. 한 7년 전 네. 횟수로 그렇게 네네. 이제 고양이 예. 아기 고양이 데리고 와서 키우고 있는데 네. 뭐 지금은 이제 워낙 오래되다 보니까 네네. 뭐 좀 전에 잘 몰랐던 것도 알게 되고 좀 익숙해지고 뭐 그런 게 있죠. 예. 반려묘 쪽으로는 또 우리 이호기가 선배잖아요. 네, 선배님께서 좀 아니요, 뭐 먼저 7년 됐다고 하시는데 저는 뭐 한 5년 정도. 그렇습니까? 예. 예. 조사를 좀 정확히 하시고 두 마리 합치면은 그렇죠. 그럼 달라지죠. 두 마리 합치면 6년입니다. 진짜. 그러니까 예. 환석이는 6학년보다 3학년 2명이 선배인 거죠. 네. 어떻습니까? 어쨌든 예, 저도 사실 그 어렸을 때 집에서 뭐 개를 키웠다고 하는데 전혀 기억은 없고요. 네. 예, 뭐 고양이는 나이가 들어가지고 지금 이제 네네네. 키우고 있는데 저도 사실 고양이 같은 경우 살아있는 동물을 거의 만지지를 못했어요. 만지를 못했는데 예, 아니 손을 못 댔는데 처음에 집에 데리고 올 때도 네. 그 유기묘를 이렇게 데려오면서도 제가 손을 못 잡아가지고 잡지를 못해가지고 다른 사람이 박스에 넣어준 거를 그대로 네. 들고 와가지고 예, 그러면 형수님 때문에 예, 이렇게 입양을 하시는 예, 아이하고 형 데려왔는데 네. 지금은 워낙 이제 뭐 적응이 돼가지고 예, 적응이 돼가지고 뭐 네. 잘 때도 사진도 보면, 같이 찍고 하시던데. 예, 잘 때도 되면 뭐 제 가슴에 올라서 자고 네. 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예. 털 알레르기가 있어가지고 네. 그렇게 그렇죠. 살갑게 지내지 못합니다. 예. 네. 뭐 원래 1호기 약간 사람도 그렇고 좀 살갑지 못하는 경향. 자, 어쨌든 반려동물과 생활하기 마이크 좀 전과 꺼봐봐. 반려동물하고 생활하기 전과 후가 좀 다르겠죠, 아무래도.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다른 동물을 보는 느낌도 또 다를 테고요, 그죠? 키워본 입장으로서. 그게 생명이다 보니까 네네네. 어찌됐든 뭔가 자기도 의사 표현을 하잖아요. 네, 그럼 그 의사 표현이 무슨 뜻인지도 알아야 되고 그렇죠. 이제 그런 교감이 몇 년 동안 쌓이다 보니까는 네네. 조금 더 뭔가 말이 통하진 않아도 네, 그런 교감이 생기게 되죠. 네네. 제가 배가 고프구나, 밥이 없구나, 네네. 내한테 뭘 달라고 하는구나, 요구사항이 있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자꾸 느끼게 되고 네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안에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밖에 지나가는 동물들도 네네. 예전에는 정말 신경 안 썼거든요. 근데 허투루 안 보이는 거죠. 네, 그렇죠. 네네. 쟤는 뭐 왜 저럴까 이런 게 이제 봐지게 되는 네네. 거죠. 네. 여기는 제가 압니다. 사람한테 굉장히 시니컬한 분인데 동물한테만큼은 이런 아니요. 따뜻한 사람 또 없습니다. 네. 권리가 있습니까? 길고양이 이런 거 봐도 굉장히 또 좋아하시고 네. 하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키우고 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전에는 잘 몰랐는데 근데 네. 항상 제가 그 반려동물 키우기 전에 네네. 막 길에 개를 안고 가면서 엄마 뽀뽀 쪼쪼쪼 하고 이런 사람 보면 정말 스킨십 많이 하시는 정말 꼴보기 싫었거든요. 근데 막상 제가 키워보니까 네. 이 뭐 대화를 반려동물하고 하는데 네네. 뭐 이렇게 마땅히 저에 대한 호칭을 이렇게 네. 말을 걸면서 붙이기가 네. 삼촌한테 오라든지 뭐 아저씨한테 와라든지 아, 이러니까 또 거리감이 생겨가지고 아. 결국 저도 막 아빠한테 와 오라. 막 이런 대화가 되더라고요. 네. 그럼 마찬가지로 저도 또 뭐 어제 밤늦게도 이제 길을 가다 보면 길고양이들을 이제 네네. 자주 보게 되는데 네네. 뭐 사료 같은 것도 조금 싣고 챙겨주고 다니다가 싶고, 그죠? 예, 뭐 네네. 주고 뭐 네네. 참 그렇게 되더라고요 사람이. 네네네. 예. 어쨌든 이 동물 이야기를 하게 된 이유가 최근 동물 관련해서 우리 경남 지역에서 참 안타까운 보도가 나왔습니다. 예. 그 거제 시월드가 있어요. 그 이제 수족관 같은 그런 데인데 개장 이후에 폐사한 돌고래가 10마리 된다고 합니다. 저 보도를 봤는데 네네. 제가 아이가 초등학교 저학년 때인데 정확하게 몇 년도인지 제가 기억이 잘 나진 않는데요. 네네. 거제 시어들을 간 적이 있습니다. 거제 네네. 간 김에 네네. 예. 거기서 돌고래 쇼도 봤고
또 끝나고 나서 고래하고 기념 사진 이렇게 찍고 하는 그게 있더라고요. 네네. 네. 그 사진이 아마 집에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네. 흰색 돌고래였거든요. 아, 네. 네. 여기 뭐 시월들은 뭐 체험 고래 체험 네네네. 뭐가 있고 그러니까, 그러는데 네. 뭐 고래를 태워가지고 뭐 하고 네, 이러진 않았습니다. 그거는 안 했어요. 그때는 저는. 그러지 않았었고 그걸 네네. 했는데 저희가 안 한 건지 네네네. 아니면 그때는 비싸서 그걸 안 네. 했는지 예, 예. 아니 그 비싸고 그런 문제가 아니고 예. 동물을 그런 식으로 좀 타기는 어렵죠. 예. 네. 네네. 그렇다면은 아무래도 이번 소식에 마음이 조금 더 네. 그렇겠죠. 네. 네. 지난해죠. 지난해 11월 10번째로 죽은 것으로 확인된 돌고래가 바로 11살 된 암컷 흰 돌고래입니다. 네. 그렇네요. 예. 네. 예. 뭐 그 고래가 그 고래인지는 모르겠는데 네네. 예. 아마 뭐 흔하지 않으니까 네. 뭐 다르지 않겠다 싶긴 한데 예, 좀 네. 그렇습니다. 이게 좀 심각한 게 네. 이 흰 돌고래 수명이 한 30년 정도는 된다고 해요. 네. 근데 이제 강도 높은 체험 프로그램과 열악한 사육 환경 때문에 이런 폐사율이 높다. 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수명이 30살이라고 하는데 30살 넘게 살 수 있는 동물이 네. 이 수명의 절반도 채우지도 못하고 이렇게 네. 죽었으니 참 얼마나 그 환경이 열악한지 좀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예. 지난해 또 이제 청와대 홈페이지에 그 거제 시월드 체험 프로그램 중단을 요구하는 국민 청원이 올라오기도 했죠. 예. 뭐 한 5만 명 넘게 참여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이게 단순히 동물이 불쌍하다 네. 뭐 그런 문제가 아니라 뭔가 좀 근본적인 문제가 있고 그런 문제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네네. 네. 저희가 이제 앞에 언급한 내용까지 해서 네. 이 내용 관련해서 전문가 얘기를 좀 들어보도록 예. 할까 합니다. 근데 그게 좋겠네요. 예, 예. 네, 그 거제 시월드 벨루가 폐사 논란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조약골 핫핑크 돌핀스 공동 대표를 전화 연결했습니다. 조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 먼저 핫핑크 돌핀스는 어떤 단체인지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하피그 돌핀스는 해양 환경 단체이고요. 네, 예. 2011년에 설립되어서 한국에서 이제 최초로 그 수족관 돌고래들을 바다로 돌려보내라 이런 네네. 캠페인을 시작을 했고 네, 지금까지 7마리의 쇼 돌고래를 고향인 제주 바다로 돌려보내는 일을 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네, 네. 예, 지난해 11월 거제 시월드에서 벨루가 한 마리가 폐사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는데요. 핫핑크 돌핀스에서는 이 폐사 사실을 어떻게 알게 됐는지 저희가 좀 궁금합니다. 이제 전국에 7군데의 고래류 사육 시설이 있는데 7곳. 네. 예. 네, 이 시설들에서 이제 고래들이 또 돌고래들이 죽거나 할 경우에 네, 네. 이 사실이 곧바로 외부에 알려지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무래도. 네. 네, 저희들이 대부분의 경우 직접 그 시설을 방문을 해서 네네. 현장에서 확인을 하거나 네, 네. 혹은 뭐 전화를 걸어서 뭐 관련자들에게 물어보거나 혹은 네. 정부 측 자료를 아, 네, 자료 공개 요청을 해서 받아보거나 네네. 이런 식의 방법으로 해서 혹시나 폐사가 발생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합니다. 아, 네네. 그거 이제 틈틈이 확인을 틈틈이 하시는 네, 예. 주기적으로 계속 확인을 하고 있고요. 네네. 그다음에 거제 시월드 같은 경우에는 네. 11월 21일에 폐사가 됐고 11월 30일에 신고가 접수가 됐는데 네, 네. 1월까지 이 사실이 알려지지 않았어요. 네. 왜냐하면은 뭐 거제 시월드나 혹은 다른 뭐 정부기관에서도 이것을 뭐 대중에게 공개할 의무는 없으니까 네, 네, 네. 이제 가만히 있었더라면 만약에 사건이 묻혔을 수도 있고요. 예, 그대로 그런데 지나갔을 테죠. 그죠? 네. 네네. 해양수산부에서 그 기자들이 물어봤는데 전국 고래류 사육시설에 고래들이 총 몇 마리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네네. 이제 해수부에서 관련된 자료가 지금 현재 27마리다 이렇게 이제 기자들에게 답변을 했는데 네네네. 저희가 그 찾아보니까 저희가 이제 확보하고 있는 최근 자료에 비해서 숫자가 모자라는 거예요. 아, 네네네. 예. 그래서 제가 이제 해수부 담당자에게 그 연락을 해서 그러면 어느 시설에서 죽었느냐, 이곳에서 죽은 것이 맞느냐, 네네네. 이렇게 이제 물어봤는데 네. 기초적인 사실에 대해서만 확인을 받고 그 이상 사실에 대해서는 네. 저희가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 예. 네네네. 그래서 양이원영 의원실을 통해서 네네. 이 그 자료 공개 요청을 했고 네. 바로 환경부로부터 폐사 확인서를 받아서 저희가 그 내용을 팩트 체크를 한 뒤에 공개를 하게 된 거죠. 아, 그렇군요. 예.
그 이번에 폐사한 벨루가는 11살, 그 사람 나이로 11살이었다고 알고 있는데 이 야생 벨루가 수명과 비교했을 때 이게 조금 이례적인 사망인 건지도 좀 궁금하고 폐사 원인도 사실 좀 궁금합니다. 네. 네, 그 사망 진단서에 보면 네. 이 벨루가 암컷이고 사망 당시 나이가 11살로 나와요. 네네. 예. 부검을 진행하신 그 수의사 분께서 이제 나이를 이렇게 판별을 하셨고, 네. 11살이면 되게 어린 나이입니다. 네네네. 예. 한마디로 청소년이 제대로 되기도 전에 아, 죽었다. 네네. 그러니까 자기 수명의 뭐 3분의 1도 제대로 못 산 거죠. 아, 예. 네. 그래서 아주 어린 나이에 죽은 벨루가가 되게 안타깝고, 네네. 이 벨루가들은 보통 야생에서는 35년에서 50년 정도를 살아요. 네네. 네. 그럼 진짜 청소년 네. 되기도 전에 네, 죽었다고 그렇죠. 봐야겠네요. 네. 보통 50년을 산다고 치면 네. 자기 수명의 5분의 1 정도밖에 못 살아서 네. 되게 이 소식을 들었을 때 매우 좀 안타까웠고요. 네네. 왜냐하면은 이 벨루가가 태어나자마자 뭐 2살이나 3살이 되기도 전에 러시아에서 포획이 아. 되어서 이 전 세계에 있는 이런 쇼장으로 네네. 이제 판매가 됩니다. 아, 네. 예. 그래서 이 지금 거제 시월드에서 죽은 벨루가 아자라는 개체도 네네. 뭐 3-4살 정도의 거제 시월드에 들어와서 네. 한 뭐 6년 정도 혹은 7년 정도 사육되다가 네. 이제 폐사하게 된 거죠. 아, 예. 그렇군요. 이게 이제 문제는 거제 시월드 사육 돌고래 폐사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점인데요. 지금까지 총 10마리가 폐사를 했는데 다른 고래류 수족관과 비교했을 때 이게 좀 높은 편인지 궁금하고요. 만약 그렇다면 그 이유를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정부가 이 전국에 있는 7군데의 고래류 사육 시설에 대해서 네. 이 언제 폐사했고 이런 기록을 갖고 있어요. 네네네. 이제 그거에 대해서 쭉 저희가 자료를 받고 또 저희가 자체적으로 조사를 한 사실들을 확인을 해보면 네. 지금까지 거제 시월드에서 폐사한 고래류 숫자가 전국 1위입니다. 예. 아, 예. 그러니까 다른 어떤 시설보다도 거제 시월드에서 가장 많은 고래들이 죽었다. 네. 10마리나 죽었으니까요. 그리고 네. 또 문제가 된 거는 거제 시월드가 2014년에 개장을 했는데 그렇죠. 몇 년 네네. 때도 되지도 않았죠. 예. 예. 네, 몇 년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10마리가 죽었고 네. 또 매년 계속해서 죽었다. 네네네. 그러니까 다른 시설들 보면 이렇게 매년 계속해서 죽는 곳이 없어요. 네네네. 거제 시월드가 유일합니다. 아, 예. 그래서 폐사율이 매우 높고 네네. 제일 많이 죽고 또 계속해서 매년 빠지지 않고 폐사 사건이 발생한다. 네네. 이 원인은 어디에 있느냐? 네. 2가지 원인이 있는데요. 네. 예. 하나는 고래 사육 숫자가 너무 많다. 아, 거제 시월드에서 사육하는 개체 수가 많다. 네. 네. 이게 그래서 밀집 사육의 문제입니다. 아, 밀집. 네네네. 왜냐하면 다른 시설들에 있는 고래들은 평균 뭐 4마리, 5마리 정도예요. 아, 네. 5마리 이상인 곳이 없습니다. 아, 예. 네네. 근데 거제 시월드는 제일 처음 개장을 할 때 20마리로 시작을 했어요. 네네네. 저희들이 보기에 이거는 너무나 비정상적으로 많은 숫자였고 네네. 네. 한 시설에서 보통 유럽연합에서 이러한 수족관 협회에서 조언을 하는 게 네. 4-5마리 이상은 키우면 안 된다. 네네. 왜냐하면 밀집 사육이 곧 폐사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을 그 수족관 업자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네네. 4-5마리 이상은 키우지 말아라고 권고를 하는데 네네. 거제 시월드는 그걸 지키지 않았단 말이죠. 그래서 네. 처음부터 저희들이 보기에 문제가 많았고 네. 또 2번째 밀집 사육에 이어서 큰 문제가 뭐냐면 네. 체험 프로그램이 매우 강도 높게 진행이 된다. 아, 이제 예. 그 올라탄다든지 그죠? 그렇죠. 네네. 사람들이 조련사뿐만 아니라 관람객들도 돈만 내면 네. 이 벨루가나 돌고래 위에 올라탈 수가 있어요. 네네네. 예.
이게 그러니까 원치 않는 접촉을 계속해서 이 돌고래 입장에서는 받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뭐 스트레스가 쌓이겠죠. 예. 네. 뭐. 그렇죠. 예. 뭐 예를 들면 쇼를 하거나 네. 이런 것과는 또 달리 네. 계속해서 수영하기나 뭐 키스하거나 사람이 올라타거나 이러면 더 강한 스트레스를 받는다. 네네네. 안 그래도 갇혀 있는 것도 힘든데 그렇죠. 여기에 이런 네. 강도 높은 체험까지 당해야 되니까 네네. 고래들이 매년 폐사 사건이 발생하는 게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예. 그럼 권고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 걸 봤을 때는 아무래도 거제 시월드 측에서도 이 문제를 알고는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당연히 알고 있을 텐데 네네. 어찌됐든 처음 이제 그 고래들을 너무나 많은 숫자를 데리고 와서 네네. 이제 또 한국에는 이런 식의 막 사람이 올라타고 하는 체험 프로그램이 없으니까 네네네. 뭔가 그런 뭐 자기네들만의 독특한 프로그램으로 뭐 돈을 벌고 싶었던 모양이지만 사실 네. 이것은 동물 학대입니다. 네네네. 그렇죠. 네. 그 해양수산부에서 이제 지난 21일이죠. 그 제1차 수족관 관리 종합계획, 그러니까 2021년부터 2025년 그 계획을 발표를 했는데, 동물원 수족관법 개정도 추진을 하겠다 했고, 법령 개정 전까지는 수족관 체험 프로그램 지침을 마련해서 뭐 업계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해수부 이런 계획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신규 시설에서 고래류 사육은 불허하겠다. 그리고 신규. 네네. 네, 새로 지어지는 네네. 그다음에 기존 시설에서 벌어지는 체험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네. 금지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펴겠다. 예. 이런 거여서 네. 과거에 비하면 한 단계 진일보한 거다라고 볼 수는 있는데요. 예, 네. 과거에 사실 네네, 그렇죠. 그렇죠. 네네. 과거에는 이런 규정 자체가 없었으니까. 그렇죠, 예. 그렇죠. 네네. 근데 저희가 보기에는 너무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네네. 왜 부족하냐면 네. 2020년 같은 경우에 한 해 돌고래가 5마리가 죽었거든요. 한 해만. 어휴. 예. 예. 네, 2020년에만. 그것도 뭐 한 군데 시설에서만 죽은 게 아니라 예. 뭐 거제, 뭐 여수, 네. 울산, 제주 네. 이런 식으로 전국에 있는 고래류 시설에서 돌고래들이 죽었어요. 작년에. 네. 그래서 그런 폐사 사건이 발생하니까 어쨌든 해수부로서도 어떤 그 관리 계획을 지금까지 없었으니까 마련을 할 수밖에 없었고 네. 예. 시민들의 압박도 되게 컸잖아요. 그리고 네. 동물 학대를 멈춰달라는 요구도 되게 컸고 네네. 그래서 그런 어떤 접점을 찾다 보니까 해수부가 이런 그 관리 계획을 마련을 했는데 저희들이 보기에는 일단 수족관 번식을 금지시켜야 되는데 이것도 하지 않았고 네. 그 다음에 쇼를 여전히 돌고래 쇼를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겠다라고 한 부분에 있어서도 네네. 되게 많이 부족하다.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저희들은 고래류를 그 시설에 가둬놓고 사육하는 것 자체가 네네. 큰 스트레스를 줘서 결국 폐사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동물 학대인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 해수부가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시설에 감금되어 있는 돌고래들을 바다로 야생 방류시키거나 네. 혹은 바다 쉼터를 만들어서 보낸다는 식의 어떤 전향적인 조치가 나오지 않은 것은 네. 매우 부족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 네. 예. 워낙 이게 이제 그런 지침이라든 이런 계획들이 아예 없던 상태, 무의 상태에서 뭔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진일보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현 상황에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하기에는 많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런 네, 말씀이신 거예요. 되게 많이 아쉽고 사실 해수부 같은 경우에는 지난 2013년, 2015년, 2017년 네. 세 차례에 걸쳐서 제주 남방 큰 돌고래들을 제주 바다로 방류하는 일에 네네. 예. 또 같이 한 적이 있거든요. 아,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 시설에 남아있는 고래들은 뭐 일본 다이지라든가 러시아에서 수입한 개체들이 대부분이어서 네네. 예. 이 한국 바다에서 불법으로 포획된 돌고래들을 돌려보내는 것과 조금 그것처럼 쉽지는 않겠지만 예. 예. 그런 일을 했기 때문에 네네. 지금 현재 시설에 갇혀서 고통받고 있는 돌고래들을 위해서 네. 보다 더 전향적인 네. 방류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예. 그렇군요. 그럼 이제 핫핑크 돌핀스가 생각하는 이번 문제의 궁극적인 해결 방법이나 뭐 지향할 방향은 어떤지 저 궁금합니다. 고래
돌고래들을 바다에서 만나는 감동이 정말 커요. 네. 네. 저희가 이 시설에 갇혀서 되게 막 고통스러워하던 돌고래를 바다로 돌려보내는 일을 3번을 했는데 네. 네. 되게 좁은 수조에 갇혀서 우울해하던 돌고래가 네. 바다로 돌아갔을 때 네. 자기 스스로 활력을 찾아서 네. 에너지 넘치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런 감동을 네. 지금 현재 시설에 갇혀 있는 다른 돌고래들도 좀 느끼게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 시민들이 이렇게 네. 시설에 갇혀 있는 돌고래들을 보러 가는 것이 아니라 네. 네. 야생 상태의 고래 돌고래들을 만나는 네. 이런 감동을 누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뭐 저희가 따로 묻지 않아서 말씀하지 못한 내용이 있거나 혹은 이제 방송 청취자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마지막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거제 시월드는 사실 네. 그 고래 돌고래들을 잘 돌봐준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네. 이렇게 폐사 사건이 매년 이어지고 있는 걸 보면 네. 올해에도 또 내년에도 네. 내후년에도 계속해서 돌고래들이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건 이제 사실로 드러났다라고 봐요. 그것을 좀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네. 네. 시설에 갇혀 있는 고래들이 더 이상 죽지 않도록 네. 네. 희생방류를 비롯해서 저희 시민들의 요구를 좀 받아들였으면 좋겠다. 네네. 이렇게 네. 생각합니다. 네. 예. 수족관에서 일어나는 비극적인 죽음이 되풀이 되지 않으려면 발빠른 대처와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겠다. 그런 말씀 해주신 것 같고 지금까지 조약골 핫핑크 돌핀스 공동대표와 대화를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 방송을 하다 보니까 네. 제가 갑자기 그 생각이 난 사건이 있습니다. 네. 2015년 뭐 그 정도였던 것 같은데요. 네네. 예. 제가 창원시청을 출입할 때였을 건데 네. 이게 창원에 실내동물원이 있었거든요. 네네네. 네. 그 시기 한참 뭐 실내 동물원이 네네. 좀 많이 유행을 했던 것 같아요. 무슨 예. 카페 비슷한 데다가 예. 네네. 2015년 맞고요. 그 네. 줄루랄라라고 이제 네, 창원에서 맞습니다. 네네. 예. 영업하던 이제 실내 동물원이었죠. 네. 네네. 이 문제는 이 실내 동물원이 초반에는 네. 이런 시설이 거의 없다 보니까 지역에 네. 좀 반짝 인기가 많았는데 그 인기가 좀 식으니까 경영난을 좀 겪게 됐어요. 네네. 예. 이제 그러면서 문을 닫았는데 네. 이 사육하던 동물들을 그냥 방치해가지고 네네. 상당수가 이제 폐사를 한 그 사건이 있었죠. 이 당시 이제 그 죽은 동물 중에 네. 국제적 멸종 위기 정도 제법 있어가지고 예. 이게 논란이 꽤 됐던 뉴스였죠. 네. 이게 당시 이런 동물원 운영 그리고 이제 관련된 규정이 또 제대로 된 게 없어가지고 문제가 좀 더 부각이 됐었고 네. 그 실내 동물원도 1층은 이제 문화 집회 시설 그리고 2층은 일반 음식점으로 등록이 돼 있었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이게 동물원이 아니고 이게 문화 집회 시설로 이렇게 등록돼서 네네. 그러니까 동물원 설립과 관련된 법이 따로 없었다고 이제 당시 지적이 됐는데 이후에 이제 동물원법이 따로 제정이 됐고 이제 보도를 찾아보니까 동물원법 제정 이후에도 사설 동물원이 여전히 관리되지 않고 동물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사육된다 이런 이제 후속 보도도 간간히 보였었죠. 그런데 네. 그래 생각해 보니까 좀 그 사설 동물원들이 좀 그냥 좀 이런 데서 동물이 이렇게 커도 되나 하는 데가 생각나는 데가 몇 군데 있기는 하네요. 네. 예. 근데 크게 개선된 게 없다는 얘긴데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네. 그때가 6년 전이니까요. 네. 사회적으로 그동안 동물의 권리에 대한 인식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게 좀 네네. 전반적으로 크게 바뀐 것은 사실이잖아요. 네네. 예, 네. 그렇죠. 지금 아무 생각 없이 동물을 학대하거나 괴롭히면 지금 처벌을 받게 되어 있죠. 네네. 뭐 특히 그 종종 뉴스에도 이제 나오고 하는데 뭐 주인 없는 야생 동물, 뭐 길고양이들이라든지 네네. 뭐 해를 입히는 것에 대해서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뭐 있는지 모르겠는데 뭐 아닙니다. 큰일 진짜 났네. 이게 처벌을 받습니다. 뭐 네. 네. 많이 지금 뉴스에 많이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이거. 네, 예. 맞습니다. 그 동물권 보장은 점점 이제 강화가 되는 흐름인데 네. 지난해 그 농림축산식품부가 밝힌 동물복지 종합계획 이렇게 한 5년 단위로 이렇게 만드는 네네네. 계획들이 있잖아요. 네. 그걸 보면은 동물 학대에 대한 처벌과 또 반려동물 영업 관리에 대한 그 규정들을 네네. 앞으로 점점 더 네네. 강화하고 있는
예, 그런 흐름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단순히 반려동물뿐 아니라 네, 네, 이제 농장에서 키우는 그렇죠. 가축. 예. 그러니까 네. 요즘 또 뭐 이렇게 살처분 네, 했을 때도 이제 말들이 좀 많았었잖아요. 음. 네. 그러니까 사육 환경 개선이라든지 이런 관제에 담겨 있어가지고 네, 이제 점점 동물의 이제 권리 보장, 음. 그 동물 복지 확대 이런 인식 변화를 이제 주문은 하고 있습니다. 예, 뭐 일단 사회적인 분위기는 뭐 그렇고 네. 중요한 거는 이제 동물에 대한 인식. 네. 뭐 네. 저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반려동물 기르면서 좀 인식이 많이 바뀌었는데 네네네. 그 인식이 좀 많이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예. 맞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이제 근본적인 문제죠. 인식이라는 것이. 그렇죠. 네네. 일단 좀 이렇게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게 네. 그냥 동물이 불쌍하다, 네. 동물도 뭐 같은 생명이다, 동물권이 중요하다, 뭐 이런 식으로 좀 접근을 하지 말고 네네. 이거 우리가 보통 그렇잖아요. 뭘 해야 한다라는 당위성으로 접근하기 시작하면 네네. 이게 좀 피곤해집니다. 네네. 예, 뭐 대뜸 뭐 그런 사람들 말도 많이 하죠. 뭐 네, 사람 먹고 살 것도 없는데. 아, 그렇죠. 예, 네, 동물한테 네. 뭐 줄 게 어딨냐. 뭐 네네. 너 팔자가 상팔자다 이러면서 네네네. 그게 맞습니다. 그 당장 저도 옛날에 사람한테 잘해줄 그것도 없는데 무슨 동물까지 이런 생각 있었고 네. 그런데 이제 이 얘기는 뭐 사람은 됐고 동물한테 좀 잘해줘야 이런 말이 아니잖아요. 네네네. 예. 근데 그걸 헷갈리면 안 되고 네. 애매하다 싶으면은 차라리 이 동물의 권리에 대한 이야기와 뭐 사람에 대한 이야기는 그냥 붙이지 말고 따로 떼어놓고 생각을 하는 게 네네네. 차라리 그게 나을 것 같기는 네. 합니다. 예. 그럼 이제 당위성 말고 어떻게 네. 접근하면 좋을까요? 아,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네네. 사람이 사람을 구경하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있었죠. 네, 가끔 영화나 소설에 그런 내용들이 나올 때가 있는데 네네. 제가 최근에 본 것 중에는 그 위대한 뭐 쇼인가 네. 울버린 나오는 네네. 영화 있잖아요. 예. 더 쇼 뭐 이런 거 예, 보면 또 비슷한 내용이 나오는데 네. 뭐 장애가 있거나 네. 인종이 그렇죠. 다르거나 뭐. 특이한 생김새 이런 게 있다거나 네. 하면은 이제 서커스단에 이렇게 끌려다니면서 네네.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실제 되고 또 영화에서는 그렇게 표현을 못하지만 실제 뭐 남은 기록이나 이런 거 보면은 네. 뭐 사람한테 이렇게 목줄을 채운다거나 해서 네네. 정말 진짜 동물원에 동물 구경시켜 주듯이 네. 예, 그렇게 얼마 했다고. 돈 보는데 얼마 받고 이런 식의 뭐 그런 그걸 장사라고 해야 되나요? 네. 그런 걸 했었거든요. 네. 뻔히. 그러니까 이제 예. 뭐 그 신체 이제 크기가 평균에 아주 못 미치는 뭐 그렇죠. 외설증. 요즘 외설증이라고 네. 하죠. 예. 네. 특히 예전에는 많았던 것 같고. 요즘 좀 뭐라 난장이라 했나요? 그냥?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예, 요즘은 그렇게 안 하잖아요. 네. 예. 네. 그 이제 성별이 분명하지 않은 이제 몸을 가진 그렇죠. 뭐 예, 예. 사람이라든지 뭐 아니면 이제 색소가 부족한 사람. 뭐 알비노 그렇죠. 예, 네, 그런 네. 것도, 예. 이제 그런 사람들을 끌고 다니면서 뭐 구경거리를 삼았던 게 네네. 그리고 그걸 보고 사람들이 즐겼던 게 네네. 이게 뭐 몇백 년 전, 뭐 네. 중세 예. 시대는 아니 몇천 년 전 고대 시대 이런 게 아닙니다. 아니죠. 예, 그렇죠. 불과 뭐 1900년, 뭐 100년도 안 된 뭐 이 상간에도 네네. 예. 있었던 일입니다. 네네. 어우, 네. 정말 진짜 상상하기도 그렇고 말로 꺼내기도 참 불편한 정도. 그렇죠. 저희도 지금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으면 주저주저 하잖아요. 계속, 혹시 우리 표현이 좀 예. 잘못되지 예. 않았나 좀 싶어가지고 등골이 막 찌릿찌릿해요. 네. 이야기할 때마다. 예. 그게 이제 인권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 수준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런 네네네. 거잖아요. 음. 이제 그 인권을 조금 더 확대를 하면은 네. 그 인권에 대한 인식 부분을 조금 더 확대하면 네. 동물, 생명 음. 이렇게 넓혀 갈 수 있지 않겠나. 네네. 그러니까 단순하게 동물에게 잘해주자. 네. 동물도 같은 생명이다 이렇게 갈 게 아니라 네. 동물에 대한 인식을 매개로 해서 네. 우리의 그러한 인식 수준을 가늠할 수 있다라는 거죠. 동물을 위한다 아니다 뭐 예, 이게 아니라 이제 네. 동물에 대한 인식이 네. 우리 인식 수준을 재는 척도다 네, 이런 네.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게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 네네. 심지어 이제 이런 부분이 자꾸 논의가 사회적으로 깊어지다 보니까 네. 최근에 유럽의 어떤 국가에서는 네. 동물을 식재료로 쓸 때 네. 그 산채로 요리하는 거 있잖아요. 네. 살아있는 상태에서 끓인다거나 네네. 네. 살아있는 상태에서 뭐 바로 이제 예. 저기 예. 하는 거죠. 네. 네네네. 그렇죠. 그 바로 요리하는 예, 예. 이걸 아예 금지하는 나라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낙지를 그렇죠. 물에다 네, 확 네. 데친다든가 이렇게 네. 생물로 요리하는 그런 뭐 꼼장어. 요리가 많죠. 많죠. 예. 네, 예. 네, 예, 꼼장어를 바로 올린다거나 네네. 예. 뭐 회도 뭐 살아 심지어 그거 회를 보면- 썰어 놨는데도 그런 움직이고, 그렇게 예. 내어 회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몸에서 살짝 이렇게 해가지고 네. 아가미에서 숨 쉬고 뭐 이렇게 먹는 그런 것도 있는 걸 봤었죠. 예. 그러니까요. 그럼 뭐 또 그런 어떤 움직임에 대해서 외국의 그런 뭐 전반적인 흐름에 대해서
그걸 욕하려고 마음 먹으면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어차피 먹는 건 마찬가지 아니냐. 뭐 괜히 위선이다. 예, 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이제 다른 면에서 봤을 때 그런 지점까지 고민하는 사회가 더 넓은 범위에서 인간을 포함한 생명이 누릴 권리에 대해서 아무래도 네. 조금 더 예민하지 않을까 그런 네. 어떤 척도로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네, 그렇게 네. 볼 수도 있겠고요. 네. 그나저나 그러면 이제 동물원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동물원. 예, 우리 이제 의견을 좀 네. 네. 듣고 싶습니다. 동물원. 저희도 네. 이제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네, 뭐 네. 처음에는 교육적인 생각으로 해가지고 이제 네. 한참 유치원 다니고 그럴 때는 뭐 네. 동물원을 데리고 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가지고 저도 뭐 몇 군데 가까이 있는 저 뭐 수목원이라는지부터 해가지고 네. 뭐 멀리는 용인에 있는 저기 사파리까지 해가지고 네네. 뭐 데려가 보긴 가봤는데 네네. 글쎄 이제 그게 뭐 어떻게 교육적인 뭐 자식을 키우는 입장에서 이렇게 한 자리에 모아놓으면 이렇게 네. 동물이라는 걸 이렇게 뭐 바로 볼 수 있고 실제로 뭐 TV에서 보는 거 볼 수 있으니까 네. 참 좋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네. 지금 반려동물을 이렇게 키우고 보니까 역시 이렇게 음. 뭔가 이렇게 같이 이렇게 어울릴 수 있는 네. 그런 게 차라리 더 이렇게 뭐 음. 생명에 대한 이런 뭐 존엄성이라든지 이런 걸 더 키울 수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뭐 네네. 단순하게 시각적으로만 교육을 할 것 같으면 굳이 동물원보다는 네. 뭐 그냥 뭐 요즘 다큐멘터리도 잘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뭐 그런 것도 충분히 가능할 수 있을 것 같고요. 4K 영상으로 보면 살아 있는 것 같습니다. 완전. 그리고 또 능력 되시는 분들은 네. 진짜 저기 비행기 타고 네. 저희 아프리카 가셔가지고 멀리서 이렇게 그렇죠. 네, 예, 네. 그 보는 게 그게 차라리 더 이렇게 자연에 예. 있는 그대로를 보는 우리가 게 예, 낫지 않나. 예, 간접적 수단으로 한번 어. 볼 수 있으면 좋겠다. 아마 세상이 점점 뭐 그렇게 되니까 뭐 네. 동물원이 없어지고 그렇게 직접 예, 예. 가시는 분들이 네. 많아지겠습니까? 네네. 예. 1호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 그 동물하고 사람이 어차피 같은 환경에서 네. 어울려 살 수가 없잖아요. 네네. 그런 점에서 전 동물원에 최소한의 기능은 있다고 생각해요. 네네. 왜냐하면 이렇게 멸종돼가는 동물을 효율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상 네. 없거든요. 그냥 그런 자연을 제공해줄 수 있으면 되는데 동물 중심에서 생각했을 때. 네, 그런 자연을 제공해줄 수가 현실적으로 없기 때문에 네네. 어떤 동물을 보호하는 면에서의 잘 시설을 제대로 갖춘 동물원의 최소한의 기능은 네.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데 보호 관리라는 측면에서. 네, 보호 관리하는 네. 측면에서 네. 그 이상을 넘어서니까 아까 얘기한 체험, 동물원 같은 체험을 그렇죠. 하고 체험을 뭐 하고 실내 동물원 네, 같은 이런 네, 맞습니다. 그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뭐 보여주기 식으로 하고 네네. 그런 쪽으로 동물원을 이렇게 운영하는 거는 네. 이제는 점점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네. 저는 뭐 일단 환경적인 측면에서 이 지구라는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싶은데 이 지구에 살아가는 생명체로서 뭐 같이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네, 뭐 그렇게 생각. 저는 사실 동물원 이런데 감흥이 진짜 없거든요. 옛날 근데- 도스면 안 가보셨어요? 도섬은 갔죠. 도섬은 갔는데 딱히 거기서 동물원에 음. 있는 동물을 보고 와 뭐 이렇게 한 적이 없고 저는 오히려 요즘 이제 서핑을 한다고 이제 바다를 가잖아요. 네. 바다에 이렇게 떠 있으면은 갑자기 그 물고기들이 팍팍 튀어 올라요. 그걸 보면 막 몸에 이렇게 소름이 쫙 돋으면서 이게 뭔가 내가 살아가는 이 지구의 그런 자연이라는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혹시 그런 식으로 이제 체험을 서핑이 네. 그 해양 생물한테 엄청난 위해를 준다라는 연구 결과나 이런 거 아시는 분 없습니다. 있으면 없습니다. 제보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저기 서핑하다가 바다 위에 떠 있는 쓰레기 같은 거는 또 건져가지고 예, 해변으로 또 치우거든요. 그래서 음. 굉장히 환경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는데 어쨌든 네. 최한석 기자는 안 보이는 데서는 엄청 뭘 잘하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저는 숨기지는 않습니다. 저는 잘하는 건 항상 잘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맞습니다. 어쨌든 동물원이야는 저도 이제 1호기 이야기에 공감을 하는 게 보호 관리 측면에서는 그 최소한의 기능이 있다고 보지만 그걸 넘어서는 체험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은 지양해야 마땅하다라는 게 제 의견입니다. 어찌됐든 동물을 네네. 이제는 네. 옛날에는 요즘은 워낙 구경거리가 많은 세상이잖아요. 네, 네. 그럴 수 있는 도구도 많고 인간 군상 보는 것도 재밌어요. 옛날에는 이제 그런 게 워낙 없다 보니까 단순히 동물을 그냥 보는 것만으로도 어떤 소비재로서 생각했던 시기가 분명히 있었고 네네. 이제는 그 동물을 단순히 소비재 아까도 얘기했지만 네. 그
야생 동물을 괴롭히는 길고양이나 뭐 길에 있는 동물들을 막 학대하고 괴롭히는 거에 대해서 그 인식의 기본으로 깔린 거는 이건 주인이 없으니까 마음대로 마음대로 된다. 해도 된다라는 라는 그런, 그러니까 네. 하나의 재산처럼 보는 인식도 있는 거거든요. 네, 네. 이제 그런 게 아니다라는 아니라는 거죠. 거죠. 네, 네, 그래서 생명인 그 거죠. 어떤 소비재나 그런 걸로 재산이나 이런 걸로 보는 인식에서부터 일단 네. 벗어나야 되는 게 핵심 아닐까. 그리고 점점 네. 그 우리 어떤 그런 데에 대한 인식, 생명에 대한 인식 수준을 계속 음. 확인하는 척도로서 네, 네. 유의미하게 계속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네, 네. 생각이 드네요. 네. 저희가 이제 오늘 이제 나눈 이야기가 뭐 네. 어떤 해답이다, 답이다 이런 게 아니라 아 그럼요. 네, 당장 이런 답을 낼 수 있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네. 이제 긴 시간을 두고 우리가 같이 고민을 해야 할 문제다. 아 맞습니다. 네, 네. 이런 말씀으로 이제 정리를 하면 될 것 네, 같습니다. 네, 네. 여전히 우리는 배우고 있다. 뭐 그 정도. 그렇죠. 네. 저도 이제 이런 보도를 보고 접하니까 그렇죠. 아 이게 이렇구나라는 고민을 하는 거지. 네, 네. 예, 같이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 맞습니다. 네, 서로 네. 뭐 누가 잘났다 뭐 이런 그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네. 예.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당위성으로 몰고 갈 그렇죠, 문제는 그렇죠. 아닙니다. 네, 예. 그건 아니라는 네. 거. 네, 알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그럼 여기까지 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최환석이었습니다. 예, 손유진입니다. 이승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